밤마다 병실을 가득 채우는 낮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은수야. 78세 노인이 치매 속에서도 잊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름. 그 이름의 주인을 찾기 위해 딸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낡은 수첩, 찢어진 신문 조각, 끊긴 테이프, 단서들은 모두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입양,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첫째 아이.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머니 곁을 지켜온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그 차분하고 다정한 여자가 바로 그 이름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50년 만에 돌아왔지만 이름을 밝히지 못했던 첫째 딸,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온 둘째 딸, 그리고 기억 속에서만 첫째를 부르던 어머니. 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서로를 마주해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그 이름을 들은 건 겨울이 막 시작되던 어느 밤이었어요. 은수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저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눈을 떴죠. 희미한 복도 불빛이 반쯤 열린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허공을 보고 계셨어요. 은수야, 춥지? 저는 천천히 일어나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무릎 위에서 보이지 않는 뭔가를 토닥이고 있었어요. 마치 아기를 안고 재우는 것처럼요. 손끝을 가만히 모으고 리듬을 타듯 위아래로 흔들고 계셨죠. 조금만 참아. 어머니의 얼굴에는 애틋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치매가 진행된 지 6개월쯤 됐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평소에는 멍하니 천장만 보시거나 저를 못 알아보실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계신 것 같았어요. 엄마, 저예요. 지원이. 하지만 어머니는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허공을 향해 속삭이고 계셨죠. 저는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실 때 도움을 요청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곧 당직 간호조무사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이수진 씨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하고 말수 적은 분이었죠. 수진 씨는 몇 달 전부터 이 병동을 담당하셨는데 유독 어머니를 잘 돌봐주셨어요. 밤선망이에요. 수진 씨는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밤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증상이죠. 괜찮아요. 금방 진정되실 거예요. 수진 씨는 능숙하게 어머니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임 어머니. 여기 따뜻한 곳이에요. 안전해요. 신기하게도 어머니는 금방 진정하셨어요. 수진 씨의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으셨죠. 호흡도 편안해지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주 이러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 계세요. 특정 이름을 부르시는 분들이. 수진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오래된 기억 속 누군가를 찾으시는 거죠. 대부분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옛 친구분들 이름이에요. 그런데 은수라는 이름은 저희 집안에 없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치매가 진행되면 실제와 다른 기억을 만들어내시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 이름을 부를 때의 표정이 너무 진실했거든요. 마치 정말로 누군가가 거기 있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멀쩡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창밖같이 이야기를 하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어젯밤에 은수라는 이름 부르셨는데 누구예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든 채 멈추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계시다가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몰라. 누군지 모르겠어.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냥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였죠.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어요.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저는 잠깐 복도로 나왔습니다. 수진 씨가 간호사실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어젯밤은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제 일인걸요. 수진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왠지 슬퍼 보였어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나요? 글쎄요. 치매는 예측하기 어려워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죠.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을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수, 그 이름이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어머니 인생 어딘가에 정말로 은수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름의 주인을 찾아야겠다고요. 어머니가 매일 밤 부르는 그 이름, 낮에도 잊지 못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부모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그 상자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슬퍼서 차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은수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상자 뚜껑을 열고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어요. 낡은 사진첩, 아버지가 쓰시던 돋보기, 오래된 시계, 그리고 작은 수첩 몇 권. 수첩들은 노란 고무줄로 묶여 있었는데 고무줄이 너무 오래돼서 만지자마자 끊어졌어요. 저는 그중 가장 낡아 보이는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모서리는 둥글게 달아 있었어요. 오래 손때를 탄 흔적이었죠. 수첩을 펼치자 아버지의 흐릿한 필체가 보였어요. 첫 장에는 단 하나의 글자만 쓰여 있었습니다. 은 그리고 그 뒤로 잉크가 번져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마치 쓰다가 눈물이 떨어진 것처럼 번진 자국이었죠.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은, 혹시 은수의 은일까요? 다음 장을 넘기자 오래된 주소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이곳저곳의 주소였는데 어떤 건 지워졌고 어떤 건 X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다녔던 흔적 같았죠. 그리고 수첩 중간쯤에는 신문을 오려붙인 자국이 있었어요. 종이가 너무 낡아서 대부분의 글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몇 개 단어만은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아보호, 입양문의.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미아? 입양?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수첩을 더 넘기자 숫자들이 나왔어요. 날짜 같기도 하고 금액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페이지에는 성혜원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모르는 이름이었죠. 저는 수첩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찢어진 흔적을 발견했어요. 페이지 하나가 통째로 뜯겨나간 거였죠. 그런데 모서리에 작은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희미하게 입양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저는 한참을 그 수첩을 들고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은수, 미아, 입양. 이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어머니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거실 책장을 뒤지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혹시 은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사진에 있지 않을까 해서요. 대부분은 결혼식 사진이나 가족 사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도 많았죠. 하지만 낯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제가 아는 얼굴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진첩 맨 뒷장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따로 끼워져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20살쯤 되어 보이는 어머니가 어딘가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옆에는 다른 젊은 여자들도 있었고 모두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도 아기를 안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저일 리 없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이미 30대 중반이셨으니까요. 사진 뒷면을 보니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74년 모자교실. 74년이면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이에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안고 계신 저 아기는 누구일까요?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 봤습니다. 아기 옷깃에 작은 펜던트가 보였어요. 더 확대하자 펜던트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ES, E, S, 은수, EUM-수. 제 손이 떨렸어요. 이 아기가 은수일까요? 그렇다면 은수는 어머니의 아이였던 걸까요? 그런데 왜 저는 이 아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은수는 누구인가? 왜 사진 속에만 있고 제 기억엔 없는가? 어머니와 아버지는 왜 이 이야기를 숨긴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유품 상자를 뒤졌어요.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어요. 테이프 라벨에는 아버지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97년 11월 겨울 기억. 97년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에요. 아버지는 왜 이 테이프를 남기신 걸까요? 저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기 위해 집안을 뒤졌어요. 다행히 다락방 구석에서 아버지가 쓰시던 플레이어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건전지를 갈았어요. 플레이어를 책상 위에 놓고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테이프에 무슨 말이 담겨 있을지 알고 싶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목소리였죠. 정임아. 저는 숨을 죽였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르고 계셨어요. 이건 혹시라도 내가 잊을까봐 남기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약속했던 것들, 말하지 않기로 했던 것들. 하지만 나는 가끔 생각해.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저는 귀를 바짝 기울였어요. 그날 밤 너 혼자였지. 나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내 하숙집 앞에 섰어. 내가 울고 있더라. 작은 방 안에서 아기를 안고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둘 다 21살이었잖아. 아무것도 몰랐어.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아기가 생기면 그 시절엔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넌 알잖아. 내 부모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 미혼모. 그 시절에 그건 죄였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어. 나는 다시 군대로 가야 했고, 너는 학교를 그만둬야 했고, 돈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테이프가 삐걱거리더니 갑자기 소리가 끊겼습니다. 저는 플레이어를 흔들어 봤지만 소용없었어요. 테이프가 늘어나거나 끊긴 것 같았죠. 아니, 안 돼.
저는 되감기 버튼을 눌러봤지만 그 부분에서 계속 멈춰버렸어요. 저는 좌절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려던 걸까요? 그 아이를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21살, 미혼모, 아기, 그리고 말하지 않기로 한 약속. 제게 언니나 오빠가 있었다는 걸까요? 그런데 왜 저는 몰랐던 걸까요? 부모님은 왜 평생 이 이야기를 숨기신 걸까요? 저는 테이프를 플레이어에서 꺼내 조심스럽게 살펴봤어요. 중간 부분이 약간 늘어나 있었습니다. 복원이 가능할까요? 다음 날 저는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전자제품 수리점을 찾아갔어요. 70대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죠. 테이프 복원이 가능할까요? 주인 할아버지는 돋보기를 쓰고 테이프를 이리저리 살펴보셨어요. 오래됐네. 근데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고 늘어난 거야. 조심스럽게 다시 감으면 들을 수 있을 거야.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쯤 줘봐. 천천히 작업해야 하거든. 저는 테이프를 맡기고 나왔습니다.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매일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보살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테이프 생각뿐이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밤마다 은수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가끔 창밖을 보며 중얼거리셨어요. 그 애는 따뜻한 데 있을까? 배고프진 않을까? 엄마를 원망할까?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50년 동안 그 아이를 잊지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일주일 뒤 수리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 됐어. 와서 가져가. 저는 퇴근하자마자 달려갔어요. 할아버지는 테이프를 건네며 말씀하셨죠. 늘어난 부분을 최대한 복원했어. 노이즈가 좀 있을 수 있지만 목소리는 들을 수 있을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테이프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플레이어에 넣었어요. 처음 부분은 이미 들었던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를 보냈어. 보호시설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나는 기억해. 3일 밤낮을 울었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나도 같이 울었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했지. 이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자고. 나중에 태어날 아이들한테도 말하지 말자고. 그게 그 애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 그 애가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우리 이야기는 잊고 살 거라고.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정임아, 나는 가끔 생각해. 우리가 정말 잘한 걸까? 그 애는 우리를 원망하고 있을까? 그리고 지원이가 알면 어떻게 될까? 제 이름이 나왔어요. 지원이는 평생 외동딸로 살았어. 언니가 있다는 걸 모르고. 언젠가 알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배신감을 느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배신감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정임아, 나는 이 테이프를 남겨. 혹시라도 내가 치매로 모든 걸 잊어버리기 전에 이걸 들으면 기억할 수 있을까 싶어서. 우리가 그 애를 사랑했다는 것, 어쩔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것. 테이프가 끝났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게 언니가 있었어요. 은수 언니. 50년 전에 보호시설로 보내진 언니가요. 다음 날 저는 수첩에 적힌 주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재개발로 사라진 곳들이었습니다. 빌딩이 들어서거나 아파트 단지가 된 곳들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세 번째로 찾아간 주소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재개발 지역 한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낡은 간판에는 삼성상회라고 쓰여 있었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계산대에 앉아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 뭔데요? 저는 수첩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이 주소가 여기 맞죠? 70년대에 이 근처에 사셨던 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안경을 고쳐 쓰고 수첩을 들여다보셨어요. 70년대? 그때 나도 여기 살았지. 뭘 찾는데? 은수라는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아기였을 텐데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은수,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잠깐만. 할머니는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셨어요. 한참 뒤에 낡은 상자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여기 옛날 사진들이 있어. 한번 봐봐. 상자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설명하셨죠. 이게 74년도 동네 모자교실 사진이야. 그때 보건소에서 젊은 엄마들 모아서 육아 교육 같은 거 했거든. 제 눈이 커졌어요. 모자교실. 제가 집에서 본 사진도 모자교실 사진이었죠. 이것 봐. 여기. 할머니가 사진 한 장을 가리키셨어요. 여러 젊은 여자들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어머니가 보였어요. 이분 한정임 씨 아니에요? 참 예쁘게 생긴 아가씨였는데. 제 어머니예요. 어머, 그래. 그럼 너는 이의 동생이구나. 할머니는 어머니가 안고 있는 아기를 가리키셨어요. 이의 이름이 은수였어. 맞아, 생각났다. 한정임 씨가 분유 사러 자주 왔었는데 애 이름이 은수였어.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 아기가 은수예요? 그래. 참 예쁜 애였어.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 이사 간 줄 알았지. 그 후로는요? 못 봤어. 한정임 씨도 한동안 안 보이다가 몇 년 뒤에 다시 나타났어. 그때는 배가 불러 있더라고. 아마 너를 가졌을 때였겠네. 저는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은수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 그땐 다들 입 다물고 살았으니까. 특히 그런 일은 더 그랬지. 그런 일이요?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미혼모 말이야. 그 시절엔 그게 큰일이었거든. 집안 망신이고 뭐고. 그래서 다들 애를 낳으면 조용히 어디론가 보내곤 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테이프에서 들은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혹시 어디로 보냈는지. 그건 나도 몰라. 미안해. 저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가게를 나왔어요. 적어도 은수 언니가 실존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갈 곳은 보건소였어요. 74년도 출생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구청 보건소를 찾아갔지만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74년도 기록이요? 그건 전사나 이전 자료라 대부분 소실됐어요. 전혀 없나요? 종이 문서로 남아있을 수는 있는데 개인정보라 열람이 어렵습니다. 제 가족 기록인데도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오시면 확인해 드릴 수는 있는데 그 시절 기록은 정말 많이 빠져 있어서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공적 기록으로는 찾기 어렵다는 뜻이었죠. 혹시 입양 관련 기록은요? 그건 더 어려워요. 입양 기록은 입양인 보호를 위해 비공개가 원칙이거든요. 저는 보건소를 나오며 좌절했습니다. 법과 제도의 벽이 생각보다 높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수첩에 적힌 성혜원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전 폐쇄된 아동보호시설이라는 걸 알아냈죠.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성혜원 기록은 시청 문서고로 이관됐다고 했어요. 저는 바로 시청에 문서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린 끝에 허가가 났어요. 부분 열람이 가능하다는 연락이었죠. 시청 문서고는 오래된 건물 지하에 있었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저를 작은 열람실로 안내했어요. 74년도 성혜원 기록입니다. 장갑 끼고 조심히 다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담당자는 낡은 장부 2권을 테이블 위에 놓고 나갔어요. 저는 흰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장부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아이들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름, 나이, 들어온 날짜, 보호자 정보. 어떤 아이들은 이름조차 없었죠. 무명 여아, 무명 남아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74년 12월 부분에서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보호명 은수. 제 손이 떨렸어요.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요. 보호일 74년 12월 23일. 성별 여어. 연령 생후 6개월 추정. 보호자 한정 임모. 사유 양육곤란. 특이사항 ES 펜던트 소지. 비고 입양 불발. 75년 3월 타시설 이관.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기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은수 언니를 시설에 보낸 거였어요.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양육곤란. 그 2글자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21살에 미혼모로 갓난아기를 안고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그리고 입양 불발. 은수 언니는 입양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설로 옮겨진 거죠. 저는 기록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타 시설 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나요? 그건 해당 시설에 문의하셔야 해요. 저희는 보낸 기록만 있고 어디로 갔는지는 안 나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저는 문서고를 나왔어요. 밖은 환한 대낮이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70년대 아동보호시설 목록을 검색했어요. 서울에만 수십 곳이 있었죠. 하나하나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75년에 성혜원에서 이관된 은수라는 아이를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대답은 비슷했어요. 그 시절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시설이 폐쇄되어서 기록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30곳이 넘는 곳에 전화했지만 소득은 없었어요. 어느 날 한 입양기관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시절엔 아이들 이름이 자주 바뀌었어요. 입양 가정에서 새 이름을 주거나 시설에서 임의로 이름을 붙이기도 했죠. 그럼 은수라는 이름으로는 못 찾는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낮습니다. 50년이 지났으니까요. 저는 좌절했어요. 막막했습니다. 이름마저 바뀌었다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날 저녁 병원에 갔더니 어머니는 또 그 이름을 부르고 계셨어요. 은수야, 어디 있니?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은수 언니 찾고 있어요. 제가 꼭 찾을게요. 어머니는 저를 보셨어요. 잠깐이지만 눈빛이 맑아지셨죠. 찾으면 미안하다고 전해줘. 네, 엄마. 꼭 전할게요.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셨어요. 네, 별. 미안해. 별. 갑자기 뭔가 떠올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페이지에 적힌 메모를 발견했죠. 은수 마이너스 네 별.
어머니는 은수 언니를 별이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장가 가사에도 별이 나왔던 거고요. 저는 더 열심히 찾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머니의 별을, 제 언니를 꼭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병원에 더 자주 가게 됐어요. 어머니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좋은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혼란스러워 하시거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셨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어머니는 수진 씨가 있을 때 유독 안정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또 밤선망 증상을 보이셨어요. 은수야, 춥지? 엄마가 안아줄게. 어머니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셨습니다. 저는 간호사 호출을 했고 곧 수진 씨가 들어오셨어요. 괜찮으세요, 어머니? 수진 씨가 어머니 손을 잡자 어머니는 금방 진정하셨어요. 그리고 수진 씨 손을 꼭 쥐며 말씀하셨죠. 은수야, 미안해.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어머니가 수진 씨를 보고 은수라고 부르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어요. 저는 그냥 치매 때문에 사람을 착각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진 씨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계속 토닥이셨죠. 마치 정말로 은수를 만난 것처럼요. 손이 따뜻하네. 다행이야. 수진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슬픔과 그리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잠드신 후 저는 수진 씨와 복도로 나왔어요.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자주 그러시나요? 은수라고 부르시는 거요. 수진 씨는 잠깐 멈칫하셨습니다. 가끔요. 치매 환자분들은 주변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시기도 해요. 흔한 일이에요. 하지만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선생님, 혹시 제가 뭔가 물어보려는데 수진 씨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많이 힘드시죠? 가족을 찾는 일이. 어떻게 아세요? 짐작했어요. 요즘 자주 옛날 기록 같은 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수진 씨가 제 행동을 관찰하고 계셨던 거예요. 기록을 찾는 건 때로 잔인해요.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까지 알게 되니까요. 수진 씨의 말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무게감이 있었어요.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도 오랫동안 누군가를 찾았어요. 제 뿌리를요. 찾으셨어요? 글쎄요. 찾았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수진 씨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간호사실로 돌아가셨죠. 저는 그날 밤 계속 수진 씨 말을 곱씹었어요. 제 뿌리를 찾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음 날 저는 아버지 유품 상자를 다시 뒤졌어요. 그리고 작은 종이 봉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작은 목걸이 펜던트가 나왔어요. 은빛이 바래고 낡았지만 글자는 또렷했습니다. S. 이게 바로 사진 속에서 본 그 펜던트였어요. 은수 언니가 차고 있던 거요. 아버지는 왜 이걸 간직하고 계셨을까요? 어머니께 돌려드리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펜던트를 가지고 병원으로 갔어요. 어머니께 보여드리면 뭔가 기억하실지도 몰랐으니까요. 엄마, 이거 봐요. 저는 펜던트를 어머니 앞에서 흔들어 보였어요. 어머니의 눈동자가 펜던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눈빛이 맑아지셨어요. 은수, 어머니는 펜던트에 손을 뻗으셨어요. 그리고 가슴에 꼭 안으셨죠. 내 별. 그때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아주 오래된 낮은 목소리의 자장가였습니다. 은수야, 은수야, 별을 따라가.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울면 별이 젖는다. 조용히 자자. 이 자장가였어요. 어머니가 은수 언니에게 불러주셨던 노래. 저는 얼른 휴대폰을 꺼내 녹음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장가를 끝까지 부르셨어요. 그리고 펜던트를 쓰다듬으며 울기 시작하셨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는 50년 동안 이 펜던트를 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간직하고 계셨던 거죠. 어쩌면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실까 봐요. 그날 저녁 수진 씨가 어머니를 보러 오셨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펜던트를 쥐고 계셨습니다. 수진 씨가 펜던트를 보시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어머니 물건이에요. 오래된 펜던트죠. 수진 씨는 펜던트를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한 듯 눈을 크게 뜨셨죠. ES?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 네. 그냥 예쁜 펜던트네요. 하지만 수진 씨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수진 씨는 뭔가를 알고 있어요. 며칠 뒤 저는 어머니가 부르신 자장가를 의사 선생님께 들려드렸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 어머니가 반응하세요. 음악은 치매 환자의 깊은 기억을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속 들려드리세요. 그날부터 저는 병실에 갈 때마다 자장가를 틀어드렸어요. 때로는 제가 직접 불러드리기도 했죠. 신기하게도 어머니는 자장가를 들으시면 조금 더 맑아지셨어요. 가사를 따라 부르시기도 했고요. 은수야, 은수야, 별을 따라가. 어느 날 오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수진 씨가 들어오셨습니다. 수진 씨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노래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눈을 감으셨죠. 울면 별이 젖는다. 조용히 자자. 어머니와 제가 함께 부르자 수진 씨의 입술도 따라 움직였어요. 마치 이 노래를 아는 것처럼요. 선생님도 이 노래 아세요? 수진 씨는 눈을 뜨셨어요.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 언제요?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오래전인 것 같은데. 수진 씨는 어머니 곁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손을 잡으셨죠. 정임 어머니, 예쁜 노래네요. 어머니는 수진 씨를 보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은수한테 불러줬어. 매일 밤. 은수가 누구예요? 수진 씨가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내 첫째. 어머니는 또렷하게 대답하셨어요. 엄마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 수진 씨의 손이 떨렸어요. 저도 숨을 죽였습니다. 왜 지켜주지 못하셨어요? 어려서, 무서워서, 도망쳤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애는 지금 어디 있을까? 엄마를 용서했을까? 수진 씨는 어머니 손을 꼭 쥐셨어요. 용서했을 거예요. 분명히요. 어떻게 알아? 그 아이도 이제는 어른이 됐을 테니까요. 이해했을 거예요. 어머니는 수진 씨를 빤히 보셨어요. 한참을요. 그리고 중얼거리셨습니다. 넌 누구니? 수진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으셨죠. 그날 저녁 저는 수진 씨를 복도로 불러냈어요.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선생님이, 뭐요? 혹시 선생님이 입양하였나요? 수진 씨는 깜짝 놀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의 뿌리를 찾았다고. 수진 씨는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저는 시설에서 자랐어요. 혹시 언제 태어나셨어요? 73년이요.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73년이면 은수 언니와 나이가 비슷해요. 혹시 선생님 본명이? 수진 씨는 저를 보셨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미안해요. 수진 씨는 돌아서서 가버리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은수 언니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간절해서 착각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의 나이, 입양아 출신,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태도, 자장가를 아는 것처럼 보이는 반응.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병원에 갔어요. 수진 씨와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수진 씨는 휴무였어요. 다른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수진 선생님은 오늘 쉬는 날이에요. 저는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날 하루는 어머니와 함께 자장가를 부르며 보냈어요. 은수야, 은수야, 별을 따라가.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노래하셨어요. 저도 따라 불렀죠. 울면 별이 젖는다. 조용히 자자.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은수 언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우리 가족을 원망하고 있을까? 그리고 만약 수진 씨가 정말 은수 언니라면 왜 말하지 않는 걸까? 무엇이 두려운 걸까? 일주일 뒤 저는 마침내 시청 문서고에서 받은 서류를 어머니께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어머니는 비교적 맑으셨어요. 창밖을 보며 새 이야기를 하고 계셨죠. 엄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성혜원 보호 기록 사본이었어요. 어머니는 서류를 보시더니 손을 떨기 시작하셨어요. 서류 위를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글자를 따라가셨죠. 보호명 은수. 어머니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으셨어요. 내 별. 엄마, 은수 언니죠? 제 첫째 언니.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미안해.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 너무 부끄럽고 무서웠어.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찾을게요. 꼭 찾을게요. 찾으면 용서해달라고 해줘. 엄마가 미안하다고. 네, 엄마.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50년 동안 숨겨진 비밀이 드디어 터져나온 거였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수진 씨가 물컵을 들고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저희가 우는 걸 보고 놀라셨죠. 무슨 일이세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엄마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수진 씨는 테이블 위에 있는 서류를 보셨어요. 그리고 서류에 가까이 다가가셨죠. 어머니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수진 씨의 손등을 토닥였어요. 은수야, 미안해. 그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수진 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서류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저를 봤어요. 저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이름을 기억해요. 저는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어머니 손을 잡고 서 계셨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본명은 한은수예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진 씨가 은수 언니라고요? 지난 몇 달 동안 어머니 곁을 지켜온 간호조무사가 바로 그 언니였다고요? 언니. 저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 씨는, 아니 은수 언니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설에서 자랐어요. 성혜원에서 시작해서 여러 곳을 옮겨 다녔죠.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입양이 몇 번 불발됐어요.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설에 있었고 12살 때 가정 위탁을 갔어요. 은수 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요? 그 집에서 저는 이수진이 됐어요. 새 성과 새 이름을 받았죠. 한은수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네, 저는 20대까지 제 친엄마를 찾지 않았어요. 찾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냥 원망만 했어요. 언니는 어머니를 보셨어요. 왜 저를 버렸을까?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만 했죠.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울고 계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를 닮았는지, 제 이름은 누가 지었는지. 그래서 찾으신 거예요? 네. 30대 중반부터 기록을 찾기 시작했어요. 오래 걸렸어요. 15년쯤요. 언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마침내 이곳까지 왔어요. 제 출생 기록을 따라서요. 그래서 이 병원에 우연히 채용 공고를 봤어요. 그리고 지원했죠. 붙었고요. 언니는 어머니 손을 잡으셨어요. 처음 정임 어머니를 봤을 때 알았어요. 이분이 제 엄마라는 걸. 옛날 사진이랑 똑같으셨거든요.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무서웠어요.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아보시면 어쩌나. 못 알아보시면 어쩌나. 거절당하면 어쩌나. 그래서 그냥 곁에 있기로 했어요. 이렇게라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안도감, 충격, 슬픔, 그리고 묘한 질투까지. 어머니는 언니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은수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알아요. 이제 알아요. 언니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오랫동안 원망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50년 만의 재회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어요. 잃어버렸던 가족이 돌아온 거니까요. 어머니는 저도 불러주셨어요. 지원아, 이리 와. 저는 다가가서 어머니와 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우리 두 사람의 손을 겹쳐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야. 어머니의 말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네, 엄마. 저와 언니는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리고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죠. 그날 밤 병실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편안한 얼굴로 주무셨고 언니와 저는 어머니 양쪽에 앉아서 지켰습니다. 언니, 응?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해요? 수진 씨? 아니면 은수 언니? 언니는 웃으셨어요. 편한 대로 불러. 다 내 이름이니까. 그럼 언니라고 할게요. 그래, 동생. 우리는 조용히 웃었어요. 아직은 낯설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이요. 그날 밤 언니와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로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옥상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별이 예뻤어요. 언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성혜원은 1년쯤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지만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엔요? 다른 시설로 옮겨졌어요. 거기서 5살까지 있었고 그 다음엔 또 다른 곳으로요. 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다른 애들도 다 부모 없이 사는 줄 알았죠.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다른 애들은 집이 있고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걸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부터 궁금했어요. 나는 왜 여기 있지? 내 엄마는 어디 있지? 답을 찾으셨어요? 부분적으로요. 기록을 찾는데 15년이 걸렸으니까요. 언니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처음엔 원망뿐이었어요. 왜 나를 버렸을까? 나한테 뭐가 문제였을까?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아이였을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언니.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언니는 계속 말했어요. 12살 때 가정 위탁을 갔어요. 이씨 성을 가진 집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윤수가 됐고 나중에 이수진으로 개명했어요. 왜 이름을 바꾸셨어요? 은수라는 이름이 싫었어요. 그 이름만 들으면 버려진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집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있었어요. 나쁜 집은 아니었지만 진짜 가족은 아니었죠. 전 그냥 임시 식구였어요.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독립했죠. 언니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20대는 그냥 살았어요. 일하고 돈 벌고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지고 과거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다시 찾기 시작하셨어요? 35이 되던 해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의사가 가족력을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슨 병이 있었는지, 유전질환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내 뿌리를 모른다는 걸. 그래서 찾기 시작했죠. 어떻게 찾으셨어요? 기록을 더듬었어요. 시설 기록, 입양기관 기록, 보건소 기록. 하나하나 찾아다녔죠. 대부분은 비공개였지만 친절한 분들이 조금씩 도와주셨어요. 언니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찾았어요. 한정임이라는 이름과 이 동네 주소를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니까 요양병원에 계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오신 거예요? 아니요. 몇 달을 망설였어요.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면 뭐하지? 날 알아보실까? 못 알아보시면 어쩌지? 알아보셔도 거절하시면 어쩌지? 그런 생각에 발걸음이 안 떨어졌어요. 하지만 결국 오셨잖아요. 네.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어요. 붙었고 출근 첫날 어머니를 봤죠. 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저분이 나를 낳으셨구나. 저분 뱃속에서 내가 자랐구나. 저도 눈물이 났어요. 처음엔 그냥 관찰만 했어요.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사시는지. 그러다가 밤선망 증상을 보실 때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걸 들었죠. 은수야 라고요? 네.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도 저를 잊지 못하고 계셨다는 걸. 50년 동안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언니, 저는 몰랐어요. 평생 외동딸인 줄 알고 살았어요. 알아요. 너는 잘못이 없어. 그래도 미안해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자랐는데 언니는 괜찮아. 언니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나도 처음엔 질투했어요. 너는 부모랑 살았고 나는 시설에서 자랐으니까. 그런데 아버님 테이프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테이프를요? 어머니 유품 정리할 때 우연히 들었어요.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남긴 거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두 분도 그냥 아이였다는 걸. 21살 미혼모 70년대. 그 조건이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사회가 용납하지 않았을 테고
가족도 외면했을 거고 두 분은 선택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평생 기억하셨잖아요. 어머니는 치매로 다른 건 다 잊어도 제 이름만큼은 절대 잊지 않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원아, 너는 어땠어? 언니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배신감도 들었어요. 왜 말 안 하셨을까? 나는 뭐였을까? 미안해. 아니에요.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언니 손을 꼭 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언니가 있어서 좋아요. 혼자가 아니어서요. 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좋아.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찬바람이 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언니, 이제 우리 자주 보자. 그래, 매주 보자.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우리는 일어나서 병실로 돌아갔어요. 어머니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두 딸이 손을 잡고 있는 걸 보신다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언니와 저는 함께 어머니를 돌봤어요. 언니는 업무 시간에, 저는 퇴근 후에. 어머니는 이제 두 딸의 이름을 모두 알고 계셨죠. 어느 날 오후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자장가를 불렀어요. 은수야, 은수야, 별을 따라가. 어머니가 시작하시면 언니와 제가 따라 불렀습니다. 울면 별이 젖는다. 조용히 자자.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어요. 50년 만에 진짜 은수와 함께 부르는 노래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가져온 오래된 펜던트를 언니에게 건넸어요. 언니 거예요. 언니는 펜던트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거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희미하게 기억나요. ES? 언니 이름 이니셜이에요. 아버님이 간직하고 계셨나 봐요. 언니는 펜던트를 목에 걸었어요. 옷깃 사이로 작은 글자가 반짝였습니다. 어머니는 펜던트를 보시고 손을 뻗으셨어요. 은수 거. 네, 엄마. 제 거예요. 어머니는 언니 목에 펜던트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리고 웃으셨죠. 예뻐. 내 별. 우리 셋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언니가 휴대폰을 들고 셀카를 찍었죠. 하나, 둘, 셋.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언니, 그리고 저. 50년 만에 모인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치매는 계속 진행됐고 몇 달 뒤 어머니는 폐렴으로 위독해지셨습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 언니와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손을 잡고 자장가를 불러드리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뜨셨어요. 평소보다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은수야. 네, 엄마. 언니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지원아. 네, 엄마. 제가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두 사람을 번갈아 보셨어요. 그리고 또렷하게 말씀하셨죠. 너희 둘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 네, 엄마. 서로 사랑하고 돌봐줘. 약속할게요. 어머니는 우리 손을 겹쳐주셨어요. 이제 따뜻하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두 딸이 손을 잡고 지키는 가운데요. 장례식은 조용했어요. 어머니의 오래된 친구 몇 분과 병원 직원들이 왔습니다. 언니와 저는 상주석에 나란히 앉았어요. 언니도 상주예요. 제가 말하자 누군가 물었습니다. 두 분이 자매분이세요? 네. 저희는 자매예요. 언니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쥐었죠. 장례를 치르고 우리는 어머니 유품을 정리했어요.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에는 어머니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 있었어요. 은수 첫돌 사진 마이너스 보관, 은수 베네쩌고리 마이너스 보관, 은수 이름표 마이너스 보관. 어머니는 모든 걸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치매로 다른 건 잊으셔도 첫째 딸에 대한 기억만큼은 절대 놓지 않으셨던 거죠. 우리는 어머니가 간직하신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아기 신발, 베네쩌고리, 그리고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언니가 사진을 들었어요. 나야. 아기 때나. 사진 속 아기는 활짝 웃고 있었어요. 언니와 똑같은 눈이었죠. 어머니는 평생 이걸 간직하고 계셨네요. 응, 잊지 않으시려고. 우리는 그 상자를 함께 가지기로 했어요.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요. 시간이 흘러 봄이 왔어요.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 산소를 함께 찾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왔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근황을 말씀드렸어요. 언니가 승진했어요. 이제 병동 책임자예요. 동생이 새 프로젝트를 맡았대요.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웃었어요. 그리고 함께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은수야, 은수야, 별을 따라가. 울면 별이 젖는다. 조용히 자자. 바람이 불어왔어요. 어머니가 듣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피가 이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요. 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지켜주기로 약속했어요. 우리는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고 계시다면 기뻐하셨을 거예요. 돌아오는 길, 우리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국밥집에 들렀어요. 여기 엄마랑 자주 왔었는데, 나도 이제 알아야겠다. 엄마 추억이 있는 곳들을요. 그래요. 같이 가요, 언니.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눴죠. 날씨, 일, 주말 계획.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가족이란 게 뭐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거니까요. 지원아, 다음 주 토요일에 뭐 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우리 놀러 가자. 바다 갈까? 좋아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 어떻게 서로를 지켜줄지. 집에 돌아와서 저는 어머니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다시 들어봤어요. 은수야, 지원아. 너희 둘이 만나면 좋겠다. 서로 의지하고 살면 좋겠다.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어머니의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만났고 가족이 됐습니다. 다음 날 언니와 저는 함께 어머니가 계셨던 병원을 방문했어요. 후배 간호사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계셨던 병실로 갔어요. 이제는 다른 환자분이 계셨지만 잠깐 들어가 볼 수 있었죠.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네. 언니가 말했어요. 응. 여기서 언니가 엄마 손 잡아주는 거 봤어. 그때 알아차렸어? 아니. 나중에야 깨달았지. 우리는 웃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언니가 말했어요. 고마워, 지원아. 왜요? 나를 받아줘서, 언니라고 불러줘서 당연한 거예요. 언니니까요. 나는 오랫동안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는 알아. 우리에겐 서로가 있다는 걸. 맞아요. 우리에겐 서로가 있어요.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어요. 우리는 매주 만났어요. 때로는 영화를 보고, 때로는 등산을 하고, 때로는 그냥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가족이 된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자주 얼굴 보고
안부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우리는 어머니 기일을 맞아 함께 성묘를 갔습니다. 엄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서로 자주 만나고 있어요. 엄마 소원대로요. 우리는 어머니께 국화꽃을 바쳤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엄마, 같이 드세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먹는 기분으로 천천히 식사했어요.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언니, 내년에는 뭐 할까요? 해바라기 밭에 가자. 엄마가 좋아하셨다며? 좋아요. 그리고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보여드리자. 그래, 그러자. 우리는 미래를 계획했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기억할지, 어떻게 서로를 지켜줄지. 겨울이 다시 왔어요. 어머니가 처음 은수야를 부르던 그 겨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병원 앞에서 만나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벌써 1년이 지났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그래도 좋았어. 언니를 만나서. 나도. 우리는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올해 있었던 일들, 내년 계획들. 지원아, 명절에 우리 집으로 올래? 같이 보내자. 정말요? 좋아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 명절도 같이 보내야지. 네, 언니. 우리는 웃었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로 가족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은수 언니를 내 별이라고 부르셨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별은 멀리 있어도 빛나고 보이지 않아도 거기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50년 동안 그 별을 보며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별을 다시 품에 안으셨죠.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를 찾게 했고 우리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걸어갈 거예요.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지켜주며 언니와 저 그리고 하늘에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 우리는 이제 완전한 가족입니다. 늦었지만 우리는 결국 함께였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은수야, 은수야, 별을 따라가. 저는 혼자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걸었어요. 울면 별이 젖는다. 조용히 자자.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따뜻하네. 네, 엄마. 이제 우리 모두 따뜻해요.